대장장이 철수, 내 놈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관할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렸다는 고발이 있다. 사실이냐? 현감나니 벙어리나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곤장부터 치지요. 좋다. 관할을 비방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집행하라. 안 됩니다.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때리다니요. 철수 씨는 말을 못할 뿐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말 못하는 사내. 조선 영조 시절 충청도 공주 고을에 철수라는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나이 28. 어깨가 산만하고 팔뚝이 소 다리만 했습니다. 쇠를 두드리면 불꽃이 별처럼 튀었고 그가 만든 호미와 낫은 열해를 써도 무디지 않았습니다. 공주 장터에서 철수의 연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도 바람만 새어나왔습니다. 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에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벙어리 대장장이라 불렀습니다. 철수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한들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대신 철수에게는 다른 언어가 있었습니다. 쇠. 철수는 쇠로 말했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목소리였고 쇠 위에 새기는 글자가 그의 말이었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도 대장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철봉. 철봉은 공주에서 30년 넘게 대장간을 한 장인이었습니다. 관아에 납품하는 쇠붙이도 만들었고 농기구부터 솥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철봉은 아들이 말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놈아, 말 못하면 어떠냐? 내 손이 말을 하잖아. 내가 만든 호미가 말을 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에서 나오는 거야. 철수는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니, 쇠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준 작은 망치 손잡이에 손이 곧 말이라고 내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철수는 10살 때부터 대장간에 섰습니다. 풀무질부터 시작해서 쇠 달구기, 두드리기, 담금질, 갈기 하나하나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15세는 호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8배는 낫과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20에는 솥을 만들었습니다. 23세는 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은 달랐습니다. 호미는 땅을 파는 도구이고 낫은 풀을 베는 도구이고 솥은 밥을 짓는 도구이지만 칼은 사람의 목숨과 닿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철봉이 말했습니다. 칼을 만들 때는 마음을 넣어라. 좋은 마음을 넣으면 좋은 칼이 되고 나쁜 마음을 넣으면 나쁜 칼이 된다. 칼은 쇠가 아니라 마음이다. 철수는 칼을 만들 때마다 칼날 옆에 작은 글자를 새겼습니다. 어떤 칼에는 지킴이라 새겼고 어떤 칼에는 버티라 새겼고 어떤 칼에는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글자를 새기는 것은 철수가 말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입으로 못하는 말을 칼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공주 사람들은 철수의 칼을 좋아했습니다. 벙어리 대장장이 칼은 뭔가 달라.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정이 가지. 10냥짜리 칼보다 철수 칼이 더 좋아. 철수는 말 못하는 대장장이었지만 그의 칼은 공주에서 가장 말이 많은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대장장이의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조만석. 공주 고을의 새 현감이었습니다. 제2장 탐관의 그늘. 조만석이 공주 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그해 3월이었습니다. 나이 42. 서울에서 내려온 양반으로 얼굴이 길고 눈이 가늘고 입이 얇았습니다. 부임 첫날 조만석은 관아 마루에 앉아 고을의 세금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조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주는 부유한 고을이었습니다. 장터가 크고 농토가 넓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세금이 넉넉히 거치는 고을이었습니다. 조만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은 고을에 왔군. 조만석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장세를 올렸습니다. 공주 장터 상인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현감날이 장세가 갑자기 2배라니요. 조정에서 내려온 지시다. 불만이 있으면 한양에 가서 말해라. 물론 조정의 지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조만석이 멋대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납을 늘렸습니다. 공납이란 고을에서 관아에 바치는 특산물. 원래 정해진 양이 있었지만 조만석은 그것을 3배로 늘렸습니다. 쌀을 더 내라, 포목을 더 내라, 꿀을 더 내라. 백성들은 이를 갈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만석은 거둔 세금과 공납의 절반 이상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만 관고에 넣고 조정에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공주 고을, 세수 정상, 민심 안정.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심은 안정은커녕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감에게 대들면 곤장이요, 옥살이었습니다. 조만석에게는 앞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배삼돌. 관아의 이방이었습니다. 배삼돌은 조만석의 충견이었습니다. 현감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세금 독촉, 체납자 협박, 불만 있는 자 감시. 배삼돌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장터에 나타나면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방날이 장세 준비했습니다. 검사해보고 모자라면 알지.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의 대장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배삼돌이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벙어리.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삼돌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현감, 날이 명이다. 앞으로 관아에 납품하는 쇠부치, 양을 3배로 늘려라. 호미 100자루, 낫 50자루, 칼 20자루. 석 달 안에 납품해라.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3배라니. 지금도 관아 납품을 하면서 겨우 장터 주문을 소화하고 있는데 3배를 만들라니.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안 된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배삼돌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안 된다고. 벙어리 주제에 감히 관아 명을 거역해. 철수는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쇠도 부족하고 숯도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삼돌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다. 못 만들면 대장간 문 닫는다. 알아들었지, 벙어리? 배삼돌이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대장간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풀무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철봉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봉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풀무지를 한 탓에 폐가 상해서 기침을 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기 전 철봉이 철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철수야, 아비가 너한테 남겨줄 것은 이 대장간하고 이 망치뿐이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내 손이 있으니까. 철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눈물은 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철수는 혼자 대장간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망치를 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쇠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장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홈이 30자루, 낮 15자루, 칼 5자루. 석 달 안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주문이라는 것을. 조만석이 대장간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무리한 양을 시킨 것이라는 것을. 왜 대장간을 빼앗으려 하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대장간은 공주 장터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넓은 터에 풀무와 화덕이 있고 뒤쪽에 쇠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조만석은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대장간 자리에 자기 사람을 넣어 장터 한가운데서 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벙어리 대장장이 하나 쫓아내는 것쯤은 조만석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놈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느냐. 조만석의 계산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내는 억울해도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조만석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만석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철수에게는 입 말고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쇠에 새기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3장 글자를 새기는 손. 석 달의 기한이 절반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밤 해시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두어 시즌, 밥은 하루에 2끼,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양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굳고 손목이 저리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철봉과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강 씨가 밥을 싸들고 대장간에 왔습니다. 철수야, 이거 먹어. 국밥 말아왔다.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진다. 현감 그 양반이 일부러 못할 양을 시킨 거야. 누가 봐도 뻔한데. 철수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목상 주인 한 씨도 찾아왔습니다. 철수, 우리가 관아에 탄원을 넣어볼까? 양을 줄여달라고.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 탄원을 넣으면 오히려 다른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한 씨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도 도울 수 있어. 철수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호미를 만드는 일은 대장장이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17, 머리를 하나로 묶고 때 묻은 치마를 입은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점순이.
점순이는 장터 남쪽 골목에서 집신을 파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대장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일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힘은 세요. 집신 짤 때 손목 힘이 좋아야 하거든요. 풀무질이나 숯 나르는 건 할 수 있어요.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장간은 불과 쇠를 다루는 곳이니까. 점순이가 볼을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위험한 건 안 할게요. 풀무질하고 숯 나르고 물 깃는 것만 할게요. 그것만 해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풀무질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풀물을 밟으면서 동시에 쇠를 두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올게요. 다음 날부터 점순이가 대장간에 나왔습니다. 점순이는 풀무질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리듬이 안 맞았습니다. 불이 너무 세지거나 너무 약해지거나 철수가 손짓으로 가르쳤습니다. 좀 더 세게, 좀 더 약하게, 이 박자로. 점순이는 배우는 것이 빨랐습니다. 사흘 만에 풀무질의 박자를 잡았습니다. 철수가 쇠를 두드리면 점순이가 풀물을 밟고, 철수가 담금질을 하면 점순이가 숯을 나르고, 둘이 호흡이 맞으면서 일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는 일하면서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이 호미는 누가 쓸 거예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관아에서 가져간다고요? 에이, 현감이 호미 100자루로 뭘 하려나? 밭을 100개 파려나? 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 철수 씨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웃으면 좀 사람 같네요. 철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 같다니, 원래 사람인데. 점순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 미안. 무슨 말이냐면, 철수 씨는 맨날 쇠 앞에서 무표정이잖아요. 웃으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철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풀무 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점순이가 오면서 대장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일할 때보다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풀무질을 점순이에게 맡기니 철수는 오롯이 쇠 다루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호미의 완성 속도가 올랐습니다. 2달째의 호미 70자루, 낫 30자루, 칼 12자루. 아직 부족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점순이가 왜 도와주러 왔는지 철수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대신 점순이가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대장간 앞에 앉아 있을 때 철수 씨, 왜 도와주냐고 궁금하지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인이셨어요. 목수였는데 나무로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관아에서 무리한 일을 시켰어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점순이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철수 씨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칼끝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고맙소. 점순이가 나무 조각을 받아 읽고는 웃었습니다.
모료. 밥은 국밥집 강씨 아저씨가 갖다 주고, 저는 풀무질만 하는데 뭐. 철수가 다시 나무에 새겼습니다. 그래도 고맙소. 점순이가 나무 조각을 소중하게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철수 씨가 처음 쓴 편지니까. 철수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풀무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조만석은 대장간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삼돌이 보고했습니다. 현감날이 벙어리 놈이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냐? 집신 파는 점순이란 년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양을 채울 수 있겠느냐? 그건 모르겠으나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조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벙어리가 꾀를 부리는군. 조만석은 다른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배삼돌. 예, 현감나리. 대장간에 쓸 숯과 쇠를 구하는 곳이 어디냐? 장터 동쪽 김서방네 숯가마와 남문 밖 이씨네 쇠 도가입니다. 그 둘에게 전해라. 벙어리 대장간에는 숯과 쇠를 팔지 말라고. 내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알겠습니다. 며칠 뒤 철수가 숯을 사러 갔더니 김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숯을 팔 수가 없게 됐어. 현감 나리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철수가 이씨네 쇠 도가에 갔더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쇠를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 철수는 빈손으로 대장간에 돌아왔습니다. 숯이 없으면 불을 못 피웁니다. 쇠가 없으면 만들 것이 없습니다. 대장간이 멈추었습니다. 점순이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숯이 없으면 어떡해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대장간의 불이 꺼졌습니다. 화덕이 식어갔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화덕 앞에 앉아 아버지의 망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망치 손잡이에 새겨진 글자. 손이 곧 말. 아버지, 손으로 말하라 하셨는데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쇠도 없고 숯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 사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에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 지금까지 만든 칼 12자루 중 하나. 가장 정성 들여 만든 칼 하나에 글자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말 못하는 억울함을 칼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칼에 새긴 글. 철수는 대장간 창고에서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칼 중 가장 잘 된 칼이었습니다. 칼날이 거울처럼 맑고 무게가 손에 착 감기며 베어보지 않아도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칼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칼을 아버지의 유작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철봉이 그려준 설계대로, 철봉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이 칼에 글자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정을 들고 칼날 옆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칼에는 한두 글자만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칼날 양면에, 손잡이에, 칼집에 빼곡하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말 못하는 사내의 모든 말을 새겼습니다. 칼날 오른쪽 면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공주 현감 조만석, 장세를 멋대로 올려 백성의 피를 짜고 공납을 늘려
백성의 살을 깎으며 거둔 것의 태반을 제 주머니에 넣으니 이는 타막이요 도적질이라. 칼날 왼쪽 면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대장간에 불가능한 양을 시키고 숫과 쇠를 끊어 장인을 죽이려 하니 이는 협박이요 핍박이라. 말 못하는 백성이라 하여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니요 소리 없는 억울함이라 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베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라. 칼집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벙어리 대장장이 철수 목숨을 걸고 새기노라. 이 글을 보는 이가 있다면 공주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오. 철수는 사흘 밤낮을 새기며 새겼습니다. 정이 미끄러져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칼 위에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피를 닦지 않고 계속 새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철수는 완성된 칼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칼날에 빼곡히 새겨진 글자가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못한 말이 쇠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새벽에 대장간에 왔다가 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철수 씨, 이 칼에 이렇게 많은 글을. 점순이가 칼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가 나무 조각에 새겼습니다. 이 칼을 세상에 내보내야 하오. 어떻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새겼습니다. 장터에 내놓겠소. 이 칼을 누군가 사면 그 사람이 글을 읽을 것이요. 글을 읽으면 공주의 억울함을 알 것이요. 점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현감이 알면 철수 씨가 죽어요. 철수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대장간을 빼앗기요. 빼앗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차라리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소. 입으로 못하니까 칼로 지르겠소. 점순이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팔게요. 무슨 소리요? 철수 씨가 장터에서 칼을 팔면 바로 잡혀가요. 배삼돌이 매일 감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신 파는 좌판에서 몰래 내놓을게요. 집신 사이에 칼을 숨겨 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점순이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아까 뭐라고 새겼어요? 소리 없는 억울함이라 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철수 씨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도 같이 소리 지를래요. 철수는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처녀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장날, 점순이는 집신 좌판 한쪽에 보자기를 깔고 그 안에 칼을 숨겨 놓았습니다. 보자기 위에 집신 몇 켤레를 올려놓아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점순이는 조심스럽게 손님을 살폈습니다.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었습니다. 현감편 사람에게 갔다가는 끝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좌판 앞에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도포의 삿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몸가짐이 반듯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집신 한 켤레 주시오. 점순이가 집신을 건네며 슬쩍 물었습니다. 나그네시오? 그렇소. 이 고을에 잠시 머무는 중이오. 혹시거나 쪽부는 아니시지요?
관아, 아니요. 나는 장사치요. 점순이가 사내의 눈을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순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날이 집신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다른 것? 점순이가 보자기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칼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 칼은 사내가 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의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읽어가면서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다 읽었을 때는 분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칼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점순이가 망설였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요. 믿어주시오. 점순이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벙어리 대장장이 철수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장장이를 만나볼 수 있겠소? 그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소. 약속하오. 그날 밤 사내가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경계하며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 민정을 살피러 온 사람이요. 그대가 칼에 새긴 글을 읽었소. 현감 조만석의 횡포가 이 정도인 줄 몰랐소. 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소. 이 고을 백성들 중에 현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줄 수 있겠소?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모으냐는 뜻이었습니다. 사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칼로 말을 했소.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소?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나무에 글을 새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무에 새겨 모으면 되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뒤 점순이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철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오래 봅니다. 말 대신 눈으로 읽으니까. 그 사내의 눈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5장 나무에 새긴 증언. 다음 날부터 철수는 장터를 돌았습니다. 손에 작은 나무판과 정을 들고 먼저 국밥집 강씨를 찾아갔습니다. 나무판에 새겨서 보여주었습니다. 현감에게 당한 일을 알려주시오. 억울함을 세상에 전하겠소. 강씨가 나무판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한 일이 어디 한둘이냐. 장세를 2배로 올려놓고 거기다 매달 떡을 20접시씩 공짜로 관아에 보내라더라. 안 보내면 장터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철수는 강씨의 말을 듣고 새 나무판에 한자 한자 새겼습니다. 국밥집 강씨. 장세 2배 인상 및 무상 납품 강요. 강씨가 나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관아에서 알면 나 죽는다. 철수가 다른 나무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소. 같이 걸어주시오. 강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하겠다. 철수는 포목상 한씨에게도 갔습니다. 한씨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장세 인상에다 비단을 관아에 헐값으로 납품하라는 강요.
거부하면 장터 자리를 빼앗겠다는 협박. 약방 주인 김씨. 좋은 약재가 들어오면 관아에 먼저 보내라는 명령. 현감의 처가에 약을 무상으로 보내라는 지시. 생선 장수 박씨. 장세를 늦게 냈다고 곤장 열대를 맞은 사연.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기름집 최씨. 참기름을 관아에 보내라는 명령에 한 해 농사의 반을 빼앗긴 사연. 하나, 둘, 셋. 철수는 나무판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새겼습니다. 피가 나도록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벙어리 대장장이가 피 묻은 손으로 묵묵히 글을 새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말하겠소. 나도 적어주시오. 내 사연도 들어주시오. 엿새 동안 23명의 증언이 모였습니다. 나무판 23장. 철수는 나무판들을 보자기에 쌌소. 사내에게 전했습니다. 사내는 나무판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읽은 뒤 사내가 말했습니다. 충분하오. 이제 될 것 같소. 무엇이 되는 거요? 점순이가 물었습니다. 사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장날 관아 앞에서 만납시다. 한편 배삼돌이 조만석에게 보고했습니다. 현감날이 벙어리 놈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뭘 하고 다니냐? 나무판에 뭔가를 새기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벙어리라 도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상하군. 잡아들여라. 언제요? 내일 당장. 그날 밤 배삼돌이 포졸 넷을 데리고 대장간을 급습했습니다. 벙어리, 현감날이 명이다. 관아로 끌고 가라. 포졸들이 철수를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점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철수 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배삼돌이 점순이를 밀쳤습니다. 꺼져. 이년아. 방해하면 너도 잡아간다. 철수가 저항했지만 포졸렛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밧줄이 묶였습니다. 철수가 끌려가면서 점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걱정하지 마시오. 점순이는 알아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내의 눈을 잇는 법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 씨. 철수가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쥐 냄새. 철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칼에 글을 새긴 것, 나무판에 증언을 모은 것, 입으로 못하는 말을 손으로 한 것.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점순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점순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그것만 바랐습니다. 제6장 벙어리의 재판. 이틀 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만석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위엄 있는 척했습니다. 배삼돌이 옆에 서서 으스댔습니다. 철수가 포박된 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관아 밖에는 장터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조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장이 철수. 내 놈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관아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렸다는 고발이 있다. 사실이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배삼돌이 비웃었습니다. 현감날이 벙어리라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곤장부터 치지요. 조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관아를 비방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집행하라. 점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때리다니요. 철수 씨는 말을 못할 뿐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배삼돌이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끌어내라. 포졸이 점순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벗은 얼굴. 그날 대장간을 찾아왔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수한 도포가 아니라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윤태건, 명을 받들어 출두하오. 관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배삼돌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윤태건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본관은 임금의 명을 받아 충청도 각 고을의 민정을 살피는 암행어사이요. 공주고을에 이르러 현감 조만석의 비리를 탐문한 바 그 죄상이 하늘을 찌르오. 윤태건이 품에서 나무판들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새긴 23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첫째, 윤태건이 나무판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장세를 법정 기준의 2~3배로 올려 상인 23명의 고혈을 짠 탐악의 죄. 나무판을 내려놓고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둘째, 거둔 장세와 공납의 과반을 관고에 넣지 않고 사사로이 착복한 횡령의 죄. 셋째, 대장장이에게 불가능한 납품량을 강요하고 숫과 쇠의 공급을 끊어 생업을 파괴한 핍박의 죄. 넷째, 상인들에게 무상 납품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장터에서 추방하겠다. 협박한 강압의 죄. 다섯째, 곤장으로 체납 상인을 때려 신체에 상해를 입힌 가혹의 죄. 윤태건이 나무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23장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이 증언들은 공주 장터 상인 23명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요. 그리고 이 증언을 모은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대장장이 철수요. 윤태건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입으로 말을 못하오. 하지만 손으로 말했소. 쇠에 새기고 나무에 새겨서 말했소. 23명의 억울함을 자기 피가 묻은 손으로 새겼소. 세상에 전했소. 관아 밖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조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감 조만석. 할 말이 있소. 조만석이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사나리. 오해입니다. 저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벙어리 놈이 꾸며낸 것입니다. 윤태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이라 했소. 윤태건이 관아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증언하신 분들 들어오시오. 관아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밥집 강씨, 포목상 한씨, 약방 김씨, 생선 장수 박씨, 기름집 최씨. 23명이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날이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장세 2배에 매달 떡 20접시 무상납품. 안 하면 쫓아내겠다. 협박. 이것이 거짓입니까? 한 씨가 말했습니다. 비단을 헐값에 관아에 바치라. 거부하면 장터 자리를 뺏겠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박 씨가 허리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세 늦었다고 곤장 열대. 아직도 허리가 아픕니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한 사람, 2사람, 3사람, 23명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건이 명을 내렸습니다. 현감 조만석, 직위를 박탈하고 포박하라. 이방 배삼돌, 공범으로 함께 포박하라. 부당하게 거둔 장세와 공납은 즉시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조만석의 재산을 조사하여 횡령한 금액을 환수할 것이요. 포졸들이 조만석과 배삼돌을 묶었습니다. 조만석이 끌려가면서 철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벙어리 놈, 말도 못하는 놈이 감히. 윤태건이 조만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만석, 이 사내는 말을 못하오. 하지만 그대보다 큰 목소리를 가졌소. 그대는 입이 있어도 거짓만 말했고, 이 사내는 입이 없어도 진실만 새겼소. 누가 진짜 벙어리인지 생각해 보시오. 조만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감이 잡혀갔다. 암행어사 만세. 철수, 벙어리 대장장이 만세. 강 씨가 철수에게 달려가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해낸 거다. 한 씨가 철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벙어리라고 무시해서 미안했다.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큰 목소리였어. 철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소리보다 컸습니다. 점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 점순이가 철수 앞에 서서 울고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살았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들어 새겼습니다. 고맙소, 점순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위에서. 점순이가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제7장 칼이 전한 말. 조만석이 잡혀간 뒤 공주 고을이 달라졌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태건이 조정에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세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당한 공납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철수의 대장간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숯이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이 직접 숯을 지고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그때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는 좋은 숯만 줄게. 쇠도 들어왔습니다. 이 씨가 최상급 쇠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사과의 쇠다. 값은 안 받겠다.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값을 안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호미 하나 만들어줘. 그걸로 퉁치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대장간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쇠 두드리는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공주 장터 사람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점순이는 여전히 대장간에 왔습니다.
철수 씨, 이제 현감도 바뀌었으니 제가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가 나무 조각에 새겼습니다. 오시오. 왜요? 풀무질이 필요하오. 점순이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뭐야, 풀무질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철수가 다시 새겼습니다. 풀무질도 필요하고. 철수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점순이도 필요하오. 점순이가 나무 조각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개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나무에 쓰지 말고 직접 하세요. 철수가 입을 벌렸습니다. 물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순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 맞다. 못하지. 그러면 나무에 써도 돼요. 평생 나무에 써도 돼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이었습니다. 윤태건이 떠나기 전 대장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대가 만든 칼, 내가 가져가겠소. 조정에 보고할 때 증거로 쓸 것이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건이 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로 여러 고을을 다녔지만 이런 칼은 처음 보았소. 글자가 새겨진 칼, 억울함이 새겨진 칼, 목소리가 새겨진 칼. 윤태건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소.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요. 반대로 말을 못한다고 진실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그대의 칼이 증명했소. 소리 없는 목소리가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을.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건이 마지막으로 점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대도 고맙소. 집신 장수 아가씨. 칼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그대의 용기요. 점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집신 사이에 숨겨놓은 것밖에 안 했는데요. 그것이 용기요. 무서운데도 한 것이 용기요. 윤태건이 떠났습니다. 그해 가을, 철수와 점순이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국밥집 강 씨가 큰 잔치 국밥을 끓였고, 포목상 한 씨가 비단을 선물했고, 김서방이 최고급 수찬짐을 가져왔습니다. 혼인식에서 사람들이 농담했습니다. 벙어리 신랑이 서약을 어떻게 해? 쇠에 새기면 되지. 하하,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서약이겠다. 철수는 정말로 서약을 새겼습니다. 작은 쇠팔찌 2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철수를, 하나에는 점순을 새겼습니다. 점순이가 팔찌를 받아 들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철수가 나무 조각에 새겼습니다. 내 이름이 점순이 손목에 있고, 점순이 이름이 내 손목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거요. 점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무 편지 평생 쓸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혼인 뒤 대장간은 더 바빠졌습니다. 철수가 쇠를 두드리면 점순이가 풀무를 밟고, 철수가 칼을 만들면 점순이가 글자를 읽어주고, 점순이가 집신을 짜면 철수가 옆에서 숯을 정리하고, 둘이 함께하는 대장간은 공주에서 가장 시끄러운 대장간이었습니다. 쇠 소리에 점순이의 수다까지 합쳐져서 철수 씨,
이 호미 손잡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어깨만 으쓱하지 말고 나무에 써봐요. 철수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안 짧소. 짧다니까요? 안 짧소. 아, 답답해. 말 좀 하세요. 철수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이러려고 혼인했소. 점순이가 나무 조각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하하, 벙어리가 입으로는 말 못하더니 나무로는 말대꾸를 하네.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부부 보면 절로 웃음이 나. 벙어리 대장장이가 저런 색시를 만나다니. 하하, 나무 편지 부부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칼은 공주를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칼. 마음이 담긴 칼. 먼 고을에서도 철수의 칼을 사러 왔습니다. 철수는 칼을 만들 때마다 주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맞는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칼에는 무사히 돌아오라고 새겼습니다. 스승에게 드리는 제자의 칼에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새겼습니다. 친구에게 주는 벗의 칼에는 그대가 있어 든든하오라고 새겼습니다. 철수의 칼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말 못하는 사내가 만든 쇠로 된 편지. 어느 날 저녁 점순이가 대장간에서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무 조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칼에 뭐라고 새겼어요? 철수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비밀이요. 에이, 비밀은 무슨. 보여주세요. 철수가 방금 완성한 칼을 점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칼날에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순이 덕에 세상이 들린다. 점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철수가 나무에 새겼습니다. 점순이 목소리. 점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나무에 그런 거 쓰면 울잖아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 말 못하는 대장장이 철수. 그의 칼은 세상에서 가장 말이 많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 말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입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로 쓰셔도 되고 손짓으로 하셔도 되고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리 없는 목소리도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야담 주막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